정치에서 더 강한 말이 항상 더 큰 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훨씬 무겁게 들립니다. 이번 장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야당 비판이 아니라 여당을 향한 주문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같은 진영을 향해 말의 방향을 조정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청자들이 왜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투쟁이 언어보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더 앞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탈리아 방문 중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자기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여당과 야당의 역할 차이입니다. 야당은 감시와 비판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실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치적 열정이라도 여당에 요구되는 언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격보다 조정, 구호보다 실행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이 이미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주장만 할 수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행동과 실적으로 신념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과를 통해 다시 평가받는 것이 집권 세력의 기본 논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은 정치적 충성보다 행정적 책임을 더 앞세운 메시지로 읽힙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포용과 통합입니다. 대통령은 대결과 배제보다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정치에서 이 말은 단순히 부드럽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제도 안에서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당 내부를 향한 훈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와 비교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과 집권당 사이에서도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 사이의 긴장은 늘 존재합니다. 집권 초반이든 중반이든 여당이 계속 투쟁이 언어에 머물면 정책 설명보다 진영 대결이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어도 중간층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바로 그 지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말의 강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안에는 정치 철학의 대비도 들어 있습니다. 좋은 의도만 강조하는 태도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상을 버리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유지하되 그 신념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끝까지 감당하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언어는 해외 투자자나 외교 파트너에게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갈등 확대보다 관리 능력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글로벌 시장은 한국 정치의 모든 세부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통합의 방향은 분명히 주시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방산처럼 국가 전략 산업이 걸린 분야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도 경제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승리를 독점의 근거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경쟁을 통해 대표가 됐다면 이제는 모두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겼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지 아니면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강한 힘의 사용 방식에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휩쓰는 힘보다 넓게 담아내는 힘이 더 바람직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표현은 단호함을 버리라는 뜻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밀고 나가되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정책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만큼 설명과 공감도 중요해집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뉴스는 추상적인 당내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 주거, 일자리처럼 일상 정책의 태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책임 중심으로 움직이면 정책의 속도보다 정책의 완성도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결속을 지나치게 우선하면 국민 전체를 향한 설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 당의 실제 변화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에서는 말과 행동 사이에 시간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후의 인사, 법안 우선순위, 당정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하나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말한 원칙이 실제 운영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이 이런 장면을 볼 때 자주 쓰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지지층을 더 자극하는지 아니면 통치의 중심으로 이동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도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의 언어와 집권의 언어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선명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조정하는 능력이 더 자주 시험받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정당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 결과를 중시하라는 주문을 받으면 앞으로 정책 홍보도 가치 설명보다 성과 증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론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 동원보다 수치와 체감 성과가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당내 강경 흐름을 미리 조정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중도층을 향한 정치적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어느 해석이 더 맞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처럼 한 문장의 정치적 의미는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당 내부 관리, 국민 설득, 국제 신호가 동시에 담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는 국내 정치의 안정성 자체가 경제 경쟁력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국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는지보다 정책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take responsibility입니다. 이 표현은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정치, 회사, 일상생활 어디서나 매우 자주 쓰입니다. 예문입니다. The ruling party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한 번 더 읽겠습니다. take responsibility. 두 번째 표현은 focus on results입니다. 결과에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도보다 성과를 강조할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예문입니다. The president asked his party to focus on results.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focus on results. 세 번째 표현은 signal a change입니다. 변화의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이 보일 때 씁니다. 예문입니다. His message may signal a change in political tone.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signal a change. 네 번째 표현은 reach beyond supporters입니다. 지지층을 넘어 더 넓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다라는 뜻입니다. 중도 확장이나 통합의 맥락에서 유용합니다. 예문입니다. A governing party needs to reach beyond supporters.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reach beyond supporters. 다섯 번째 표현은 remain cautious입니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뉴스에서 자주 씁니다. 예문입니다. Analysts remain cautious about the party's next move.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remain cautious. 여섯 번째 표현은 draw attention입니다. 주목을 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발언이나 사건이 관심을 모을 때 널리 씁니다. 예문입니다.
더 프레저던츠 포스트 드루 어텐션 앳 홈 앤드 어브로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드루 어텐션. 7번째 표현은 더 리얼 퀘스천 이즈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분석을 정리하며 핵심 포인트를 강조할 때 좋습니다. 예문입니다.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words will lead to action.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The real question is. 이제 방금 배운 표현을 뉴스 맥락에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take responsibili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영어로는 focus on results가 잘 맞습니다. 이번 메시지 자체는 변화의 조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A change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당이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뜻은 지지층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리치 비안드 서포터즈입니다. 다만 실제 변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메인 코셔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어로 간단히 드루 어텐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action will follow. 정치 뉴스는 종종 말의 크기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예산, 제도, 실행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볼 때도 누가 더 세게 말했는지보다 어떤 책임 구조를 만들려 하는지 보는 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특성상 당과 정부의 관계는 늘 민감합니다. 같은 진영이라도 역할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주문은 당이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갈등 확대보다 국정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향후 당의 공식 메시지나 정책 설명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청자에게는 이것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선거 모드에서 통치 모드로 옮겨가는 과정은 어느 민주주의에서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뉴스의 핵심은 진영 정치의 열기를 낮추자는 단순한 권고만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쪽이 어떤 언어와 어떤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묻는 장면입니다. 짧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당이 투쟁보다 책임, 배제보다 포용, 주장보다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앞으로의 행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서는 기대와 함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정치의 말은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결국 삶을 바꾼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당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더 강한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더 분명한 책임일까요?